혹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시황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예. 이번 주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시황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예, 주, 어저께, 예, 2600, 제가 거의 한 2년 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은데, 예. 뭐, 이게 진짜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리고 좀 어떻게 이 시장을 이해하면 되는지, 좀 간단하고, 예,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난주에 저희가 그, 좀 이야기를 좀 나눴었었죠. 지금 화면 좀 보이실까요? 네, 저희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벤트, 잘 보입니다. 예, 예. 이벤트 맵이라고, 저희가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그 이벤트를 한번 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제일 핫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체 시장을 좀 뒤흔들고 있는가, 그리고 시장들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가를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혀 해소가 안 됐습니다. 지금도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텐션, 그러니까 압박이 계속 늘어났고요. 여기 플러스로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직.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 압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 주에는 연준 의장님께서 나오셔갖고 한 말씀 하셨는데, 시장에서의 기대는 연준 의장이 나오셔서 좀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금리 올리는 것 좀 천천히 하고 너희들도 좀 숨통을 틔우렴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그 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준 의장의 FOMC 그 회의 끝나고 나서 좀 숨통 트여주는 말을 해주면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수들이 그냥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그날 이제 반등이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날 연준 의장 회의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시 한 번 더 폭락을 해갖고 오늘 아침까지 한국은, 미국은 어제까지 좀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FOMC 회의보다는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에 조금 주의를 좀 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앞에 보시는 거는 미국 장단기 금리 차가 되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여기서 보이는 그 장단기 차는 국채 10년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짜리 하고요. 미국 국채 2년짜리의 금리 차이를 말을 합니다. 실시간으로는 6.2 정도, 0.62% 정도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63은 0.63인데요. 어제 밤 이야기고요. 지금은 0.62 정도의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단 말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채권 시장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건데요. 그중에 가장 겁내는 것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될 것이고요. 저것이 0.62, 0.63 나오는데 그것이 더 축소가 되어서 어느 순간인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은 채권 시장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생기게 되냐면 향후에 경기 후퇴가 발생했구나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경기 후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서프라임 사태가 또 발생하겠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은 발생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연준 의장이 말씀하시고 나서 채권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가면은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 모든 사태가 결론으로 이어진 것은 이제 요 값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게 이번 주 이제 결론이라고 봐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종전에는 요 사태 이번 연준 의장 발표 이전까지는 채권 시장에서 올해 4번 정도 금리를 올릴 확률이 있다라고 논의가 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걸고 4번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그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7번까지 올라갔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향후 수년에 걸쳐서 약 3에서 4년에 걸쳐서 10번 올린다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요. 시장에 직접 돈이 걸린 거는 얼마 전까지는 4번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7번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베팅 상황을 보게 되면은 최고 시장에서 베팅을 합니다. 이거 자체를 갖고서. 그래서 내년 2월까지 해서 약 한 7번 올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베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대략 1.75에서 2%까지 한 내년 2월까지 미뤄올 수도 있겠다. 대략 이거에서 한 50% 정도 확률을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기준금리가 1.75에서 2%, 지금은 0에서 0.25%까지 이제 금리가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갈 걸 가정하고 그것들이 지금 가격에 반영되고 있구나라고 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나스닥이 그렇게 과도하게 빠지고 있고 러셀 2000이라고 미국의 중소기업 지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과도하게 빠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스닥이나 러셀 2000과 비슷한 한국의 고퍼 주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주들을 말을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성과가 매우 나쁠 것인데 그것은 앞에 보이는 채권 시장의 향후 미국 금리에 대한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말씀드릴 때는 이 정도였고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전망 변화에 대해서 시장 가격을 다시 책정하고 있다라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직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라고 나온 모든 것들은 향후에 어느 것이든 간에 하나가 해소가 되면은 안도 랠리가 가능합니다. 안도 랠리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은 자동이라는 단어가 좀 적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시장 가격은 대부분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떨어지거나 일방적으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움직이면서 천천히 출렁이면서 움직이는 게 보통이고요. 2020년 3월에 또 2월에 보았던 코로나 사태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자산시장 안에서 불가능한 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출렁이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순간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진정한 바닥이고 상승이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는 앞에 보시는 러시아 ETF를 좀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러시아 ETF인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장을 추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상승하고 있고 이것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그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시장에서 보고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응해서 가격이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보아주십시오. 그러나 잠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앞에 보시는 그 국채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0.629는 향후에 금리를 0.25%씩 올릴 경우 약 3회를 올리게 되면 역전이 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다음 주, 그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 금리차가 축소된 것에 대한 아마 시장 가격 반영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제가 드렸던 의견 중 하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가격을 다시 밀어올리지 못하면은 좀 복잡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화면을 한번 보시죠. 앞에 보시는 거는 나스닥 주가 지수입니다. 파란 선은 200일선, 빨간 선은 60일선을 전 보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추세선을 많이 이탈해서 200일선이 무너지고 그 밑에 한참 밑에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의 그 추세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고요. 지금도 시간 외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추세가 꺾여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요 직전에 요 파란선 200일선을 꺾였을 때는 코로나 사태 그리고 미국 무역 분쟁이 진행됐던 시점입니다. 지금 시장은 그때 정도의 무엇인가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는 공포 수준은 아직 이때와는 비교 안 될 정도로 공포가 없습니다. 이때 정말 공포가 높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여기는 공포가 한 37점 정도, 여기는 거의 1점까지 갔었는데요. 그렇게 보게 되면 아직 시장은 공포가 없다. 그러므로 아직 패닉셀도 없고 뭔가 많이 내려온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별로 겁을 먹고 있지 않다 정도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황을 좀 다른 형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잠깐만 봐주시죠. 저희가 최초에 시작했던 충격 요소, 즉 이번 주 발생한 거, 그리고 해당 시장, 시장의 변화로 한번 분류하고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 잠깐 한번 보시죠. 미국 코로나 사태는 지금 정점을 넘어서서 이제 한 8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신규 환자가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뒤에 코로나 사태 종식을 아마도 한두나 두 주 정도 지나고 나서 미국 쪽에 우리가 많이 종식이 가까워졌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기라던가 또는 금융에 관한 압박이 발생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스닥과 언택트 종목이죠. 그걸 등에 업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스닥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난 방송을 찍은 이후에 제가 구한 자료로는 나스닥에 대거 풋옵션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역사상 최대치의 풋옵션이 설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풋옵션이란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돈을 벌겠다고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상방으로 올라간다고 건사이 많았다면 지금은 사상 최대의 하락 옵션 베팅이 진행됐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장이신 미국 중앙은행장의 말씀이 진행된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한 7번의 금리 상승이 베팅이 되었고요. 이거에 따라 단기 금리 상승이 있었고 이것이 단기 국채를 끌어올렸는데요. 대략 2020년 2월 24일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은 단기 금리 자체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 회복됐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거에 대한 자산시장의 가격 재설정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던 장대금리차 축소가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경기 후퇴 공포감이 형성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주택담보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얘기가 아니고 미국 얘기고요. 한국도 비슷하게 시차를 두고서 반영을 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략적으로 미국 주택담보 30년물 고정금리가 코로나 사태 직전까지 올라갔습니다. 단기금리 상승은 또한 미국 저신용 채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 채권이라 불리는 이 시장의 금리 상승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아직은 낮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금리 압박이 계속되다 보면은
등급 채권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서 아마도 금융시장에 더욱더 큰 압박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은 골드만삭스 쪽에서 산출하는 미국 금융 컨디션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돈이 풀리고 있는가를 추적합니다. 그 지수가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작년 후반기까지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것은 유동성이 사상 최대로 매우 쉽게 풀려나왔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역전되어서 상승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의 유동성 압박, 또 금융 컨디션의 압박이 전 세계 주식에 지금 하방 압력을 주고 있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만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도 다른 유럽도 전부 다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 MSCI 아시아 퍼시픽 지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전일 나온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략 고점 대비 17% 정도가 하락하였습니다. 아직 20%까지는 가지 않았으므로 완벽한 베어마켓 시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많이 하락하였고 아시아권 전체가 크나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전년 동월비로 약 한 16% 정도 하락하였고 골드만삭스에서 나오는 금융 컨디션이 악화된 것이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매도 압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골드만삭스 적의 매도 압력을 만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렇지만 금융 컨디션이 분명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쪽에서 돈을 빼어서 자기네 쪽에 좀 돈 부족한 것을 메꾸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금융 컨디션이 악화되고 금리가 상승하면서 포워드 퍼라는 게 있습니다. 12개월 이후에 미국 대형주에 대한 그 동일한 이익에 대한 가격을 얼마나 칠 건가 책정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한국의 퍼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 포워드 퍼를 얼마나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일정한 로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역시 또 외국인의 한국 주식에 대한 매도 압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제가 어떤 걸 또 말씀드리면 좋을까요? 아니 너무 찬찬하게 말씀 잘 해주셨고요. 네. 예. 이렇게 매주 이렇게 이렇게 시약만 짚어줘도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끔가다가 제가 이제 용어에 대한 것들 이제 여쭤볼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을 많이 접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식 용어들이라든지 금융 용어에 좀 어색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만 이제 간혹 제가 여쭤볼 테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 봄날의 고음님이 계셔갖고 화세 상담사기는 조금 금융 쪽으로도 조금 힘이 될 것 같아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새해 복 다음 많이 주에는 받으십시오. 제가 그런 질문들을 좀 정리해서 미리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시황 설명해 감사합니다. 주면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